안녕하세요. 서비스 마케팅 챕터 11을 발표할 1조입니다. 서비스 마케팅 챕터 11 맡은 1조입니다. 조언은 안창섭, 나경주, 박현규입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1번 물리적 증거, 2번 서비스 스케이프의 유형, 3번 서비스 스케이프의 전략적 역할, 4번 서비스 스케이프가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 틀, 5번 물리적 증거 전략을 위한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증거입니다. 물리적 증거란 서비스가 제공되고 기업과 고객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즉, 서비스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서비스의 성과를 촉진하는 유형들을 일컫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신뢰 품질 속성을 갖는 자동차 수리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의 요소입니다. 전체적인 물리적 증거의 구성 요소로 서비스 스케이프를 비롯하여 여타 유형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스케이프는 표지판, 주차장, 조경과 같은 외부 속성과 설계, 배치, 실내 장식과 같은 내부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웹페이지와 가상 서비스 스케이프는 구매 전후에 고객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좀 더 유용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도록 해주는 좀 더 진보되고 현대화된 형태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다음으로는 고객 관점에서 본 물리적 증거의 예입니다. 병원, 리조트와 같은 몇몇 서비스는 고객 경험을 창출하고 전달하기 위해 물리적 증거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보험, 익스프레스 메일과 같은 서비스는 물리적 증거에 조금밖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각 서비스에 나열된 서비스 증거는 소비자에게 서비스의 내용을 전달하며 서비스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고객의 경험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증거는 고객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입니다. 물리적 증거, 특히 서비스 스케이프는 고객 경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평범하든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든 극적이든 서비스 스케이프는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서비스 스케이프는 경험에서 고객이 갖는 의미, 만족, 감정과 연결되고 다른 고객과 서비스를 공유하면서 경험하는 사회적, 개인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케터가 고객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후 경험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공간과 유형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경험 관리에 대한 선구적 컨설턴트인 루이스 카보는 단서 관리를 통한 경험공학이란 이름으로 경험 관리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서 관리란 고객들이 그 기업에 대한 인상과 느낌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다양한 단서를 명확하게 하고 파악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스케이프의 사용 정도입니다. 조직은 서비스 스케이프로 인해 실제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객이 대부분의 활동을 수행하며 단지 약간의 직원만 있는 셀프 서비스 환경입니다. 셀프 서비스 환경의 예로는 ATM, 영화관 등이 있으며 이 셀프 서비스 환경이 주를 이루는 조직은 적합한 고객을 끌어들이고 사용하기가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해야 합니다. 서비스 스케이프의 또 다른 분류로 서비스 스케이프에 대한 고객의 참여가 거의 없는 원격 서비스입니다. 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금융 컨설팅, 신문사설 등은 고객이 서비스 시설을 보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예입니다. 이 원격 서비스에서 고객은 서비스 스케이프를 전혀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은 직원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생산성, 팀워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서비스 집단은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과 직원 모두가 서비스 스케이프 내에 존재하고 활동하는 상황입니다. 호텔, 레스토랑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서비스 스케이프는 고객과 직원을 동시에 끌어들이고 만족시킬 수 있으며 촉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스케이프가 고객과 직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과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스케이프의 복잡성인데요. 이는 두 가지의 환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의 서비스 스케이프는 요소, 공간 및 시설이 매우 간단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간단한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쇼핑몰의 정보 간이 매점과 페덱스의 간이 수화물 취급소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둘 다 하나의 간단한 구조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단한 서비스 스케이프에서 이것의 설계는 비교적 간단하며 특히 셀프 서비스 또는 원격 서비스 환경에서는 직원과 고객 사이의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환경으로는 서비스 스케이프의 요소와 공간이 많고 시설이 복잡한 정교한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은 많은 층과 병실, 복잡한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설비가 수행하는 기능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정교한 서비스 스케이프를 세심하게 설계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비스 스케이프의 전략적 역할입니다. 서비스 스케이프는 여러 가지 전략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스케이프의 역할은 다양성과 그 요소 간 상호작용을 검토함으로써 서비스에서 적합한 물리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서비스 스케이프는 서비스 조직을 포지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 포장입니다. 포장은 유형식품 포장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스케이프를 비롯한 여타 물리적 증거는 서비스를 감싸고 내부의 것을 이미지화하여 외부로 전달합니다. 제품 포장은 특별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특정의 감정적 반응을 환기되도록 설계합니다. 서비스의 물리적 증거도 매우 복잡한 자극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품 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비스 스케이프는 조직의 외적인 형상이라서 고객의 최초 인상과 기대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즉, 유형의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은유한 것입니다. 애플, 스타벅스, 페덱스, 메리어트와 같은 기업들은 대표적인 예인데 이들은 브랜드의 포지셔닝과 서비스 스케이프를 설계를 연결시켜 막대한 시간과 자금을 지출합니다. 그 다음 촉진제입니다. 서비스 스케이프는 촉진제로서 서비스 환경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비스 증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서비스 환경 내에서 활동의 흐름이 촉진되거나 억제될 수 있으며 고객과 직원의 목적이 달성되기 쉬워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잘 설계된 시설은 고객에게는 유익한 서비스 경험을, 직원에게는 만족스러운 서비스 수행을 하게 합니다. 반면에 잘못된 설계는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불만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표지판이 적고 환기가 잘 안되며 좌석수가 부족한 부실하게 설계된 공항에 도착했을 때 크게 불만족할 것이며 아마도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역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화 도구입니다. 서비스 스케이프의 설계는 기대 역할, 행동, 관계, 직원과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직원과 고객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도구입니다. 예로 전문 서비스 업체에 갓 입사한 사람은 자신의 사무실 크기, 사무용 가구 배치, 그리고 자기 자리의 상대적 위치로 기업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부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객은 시설의 설계를 통해 직원과 대비된 그 역할이 무엇이며 서비스 환경에 머무는 동안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며 어떤 상호작용이 필요한지를 양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차별화 도구입니다. 서비스 스케이프의 물리적 시설의 설계는 경쟁자로부터 기업을 차별할 수 있으며 그 기업의 초점으로 삼고 있는 세부 시장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차별화의 도구로서 물리적 시설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의 재설계를 통해 서비스 기업을 재포지션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실내 장식과 심볼 및 특상, 상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악의 종류를 통해 그 상점이 특징 세분 시장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스케이프가 행동에 미치는 효과を이해하는 틀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틀입니다. 서비스 스케이프가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틀은 기본적으로 자극 유기체의 반응의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차원의 환경은 자극이며 고객과 직원의 자극에 반응은 하는 유기체이고 유기체에는 환경에 맞춘 행동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스케이프의 여러 차원의 고객과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영향을 받은 고객과 직원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서비스 스케이프에 대한 내적 반응을 말합니다. 그림 11-1이 보여주고 있는 틀의 내용은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차원의 환경,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영향, 다양한 내적 반응, 그리고 결과로서의 개인적 사회적 행동의 다양성을 등을 포괄하는 자극 유기체 반응 모델입니다.
다음은 서비스스케이프에 대한 행동입니다. 개인적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행동은 환경심리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 행동, 즉 접근과 회피란 행동으로 어떤 장소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접근 행동에는 특정 장소에 체류하고 탐색하며 일하고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모든 긍정적인 행동이 포함된다. 회피 행동은 이에 반대가 되는 행동, 즉 체류 탐색 작업, 친밀을 원하지 않는 욕구를 반영하는 부정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소매 환경에서 소비자 관한 연구를 보면 환경에 대한 지각이 접근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스케이프가 진입을 유인하거나 방해하기도 하지만 일단 서비스 시설 내에 들어온 고객과 직원이 그들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물리적 여건에 의해 촉진될 수 있고 제한될 수 있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특정 서비스의 조직에 접근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개인적 행동에 미치는 서비스스케이프의 효과와 더불어 서비스스케이프는 고객과 직원의 상호작용 특성과 질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특히 상호서비스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것이 발생하는 물리적 컨테이너, 즉 물리적 시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리적 컨테이너는 사건의 진행과 상호작용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 상황에서 기업은 특정한 사건의 진행, 즉 표준적인 진행 절차는 확실히 하고 어떤 서비스는 시간 제한을 허용할 것입니다. 물리적 근접성, 좌석 배치, 크기, 정은성과 같은 환경 변수는 고객과 직원 사이 또는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사회적 에피소드를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스케이프에 대한 내적 반응입니다. 서비스 스케이프에 대한 내적 반응은 환경과 인지, 환경과 감정, 환경과 생리 현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스케이프에 대한 내적 반응입니다. 서비스 스케이프에 대한 내적 반응은 환경과 인지, 환경과 감정, 환경과 생리 현상, 개인 반응의 차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인지는 지각된 서비스 스케이프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사람과 제품에 대한 신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서비스 스케이프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인 대상 언어로 통합니다. 예컨대 변호사의 사무용 가구와 사무실 장식 및 그가 입고 있는 의상과 같이 특별한 환경 신호도 그 변호사가 성공한 사람인가, 수수료는 비싼 편인가,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잠재 고객의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감정입니다. 신념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지각된 서비스 스케이프는 감정적 반응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고 이에 따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장소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며 기분이 느슨해지는 반면 또 다른 장소에 있을 때는 슬프고 우울하며 침울해집니다. 색상, 장식, 음악 그리고 기타 분위기 요소는 특정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에 설명할 수 없는 잠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환경과 생리 현상입니다. 지각된 서비스 스케이프는 생리적인 영향을 인간에게 미칩니다. 지나치게 시끄러운 소음은 불안전한 원인이 되며 방 안의 온도는 사람들을 하여금 추위에 떨게 하거나 땀을 흘리게 하고 공기의 질은 호흡을 곤란하게 하며 눈부신 조명은 시력을 저하시켜 신체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물리적 반응은 사람들의 특정한 환경에 계속 머물고 죽일 것인지 아니면 회피할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반응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환경에 대하여 인지적, 감정적, 생리적 반응을 하며 이들 반응인 어떤 환경에서 인간의 행동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모든 개인의 그리고 모든 시간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기분이나 이곳의 목적과 같은 임시 상황뿐만 아니라 개성의 차이가 서비스케이프에 대한 인간의 반응하는 차이를 가져옵니다. 환경에 인간의 반응하는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는 개성 중의 하나가 환기 탐색입니다. 자극을 즐기며 더 높은 수준의 자극을 찾는 사람을 환기추구자, 이에 반해 환기 회피자는 보다 낮은 수준의 자극을 원합니다. 따라서 시끄럽고 네온 조명이 화려한 실내에 들어선 환기 회피자는 그러나 환경에 강한 반감을 보이는 반면 환기 추구자는 매우 즐거워할 것입니다. 같은 여건에서 어떤 사람은 환경의 자극에 대한 선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스케이프와 있는 특별한 모점 역시 그 서비스 스케이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표할 발표자 안창섭입니다. 앞절에서 서비스스케이프의 고객 및 직원의 행동과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 세 가지 주요 반응, 즉 인지적, 감정적, 생리적 반응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본절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반응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복잡한 차원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환경 차원은 직원과 고객의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제한시키는 데 있어서 기업의 통제가 가능한 외적인 물리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수단들이 환경 차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 색상, 표지판, 직물 구조, 재료의 질, 가구의 스타일, 배치,
벽의 장식 등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림 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백 개의 잠재적인 요소를 세 가지 혼합 차원, 즉 공조 여건, 공간 배치와 기능성, 신호, 상징, 예술품 등으로 범죄화시켜 논의할 것입니다. 먼저 공조 여건은 공조는 온도, 조명, 소음, 음악, 향기, 색상과 같은 환경의 배경적 특성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조 여건은 오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때로 이러한 차원은 감지하기 어렵지만 특히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 모든 요인은 모두 특별한 서비스 시설물에 대한 인간의 느낌, 사고, 반응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 배치와 기능성입니다. 서비스 환경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목적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므로 물리적 환경의 공간 배치와 기능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간 배치란 기계 설비, 시설, 가구 등의 배열 방식, 이들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이들 간의 공간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능성이란 고객과 직원의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신호 상징 예술품입니다. 물리적 환경의 대다수 항목들은 사용자들에게 그 장소에 관하여 알리는 신호 구실을 합니다. 특정 모양으로 외부와 내부에 나타난 신호들은 명시적 단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신호는 기업명, 부서명, 명칭으로 출구와 입구를 가리키는 지시로 그리고 금연, 어린이는 필히 어른을 동반해야 함 같은 행동 규칙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심지어 적절한 신호를 사용함으로써 지각된 혼잡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상징과 예술품은 어떤 장소의 의미와 그곳에서의 행동 규범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묵시적 단서로서 신호보다 덜 직접적입니다. 특정 환경 내의 고급 건축자재, 미술품, 자격증과 사진, 카펫, 개인 물품 등은 모두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미적 이미지를 창출합니다. 상징과 예술품은 문화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신호 상징 예술품은 고객의 첫인상을 형성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념을 전달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고객이 특정의 서비스를 시설에 익숙치 못할 때 그들은 그 장소를 범죄화시킬 수 있는 환경적 신호를 찾게 되고 자신의 품질 기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치과 병원에 대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과 특성에 대한 신호로서 환경, 특히 실내 장치 스타일과 질적인 수준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물리적 증거 전략을 위한 지침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증거의 효과, 특히 물리적 시설이나 서비스스케이프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아이디어, 틀, 그리고 내적 반응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효과적인 물리적 증거를 위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려 합니다. 먼저 물리적 증거의 전략적 영향력을 파악하라.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와 지각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물리적 증거는 두드러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조직에서는 물리적 증거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 전략 수립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물리적 증거의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증거 전략이 되기 위해서 그 전략이 조직의 목적 및 비전과 정확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략 수립자는 조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그런 후 어떠한 물리적 증거가 조직의 목적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서비스의 물리적 증거를 청사진에 표시하랍니다. 두 번째 단계인 서비스 청사진을 작성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서비스 프로세스와 물리적 증거의 요소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서비스 청사진은 서비스 증거를 묘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서비스 청사진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특히 이를 통해 물리적 증거를 활용할 기회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스케이프의 전략적 역할을 분명히 하라입니다. 본장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서비스 스케이프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표 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건강관리센터는 테이블에 복잡하고 상호적인 칸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서비스 스케이프에 대한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스케이프 전략은 어린이는 물론 서비스 제공자의 욕구가 고려돼야 한다는 것과 마케팅, 조직행동,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리적 증거의 기회를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일단 서비스 증거의 현재 유형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가능성 있는 변화와 개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즉 서비스 증거를 제공할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 있는가입니다. 보험이나 공익사업에 대한 서비스 청사진을 그려보면 서비스 증거가 고객에게 제공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물리적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에게 대규모로 원격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 기업의 경우입니다. 원격 서비스는 종종 스마트 서비스라 불리워지는데 고객이 아무런 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멀리 떨어진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기술 장비를 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 청사진이 모든 서비스를 물리적 증거로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지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현실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고객을 위한 서비스 증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물리적 증거를 최신화하고 현대화합니다. 서비스 증거, 특히 서비스 스케이프는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최신화하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기업의 비전, 목적, 목표가 변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최신화와 현대화가 불가피한 경우가 생깁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리는 유행한 색상, 설계, 스타일을 포함한 서비스 스케이프가 상이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특히 조직이 광고 전략을 수립할 때 이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지만 본장에서 언급한 대로 물리적 증거의 여러 요소가 간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차 기능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에게 바람직한 이미지를 알리는 데 있어서 서비스 기업은 목표 고객이 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증거를 제공하고 이들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리적 증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조직 내 여러 부서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직원의 유니폼에 관한 의사결정은 인적자원관리부서에서, 서비스 스케이프 설계에 대한 의사결정은 설비관리부서에서, 프로세스 설계에 관한 의사결정은 주로 생산관리부서에서, 그리고 광고 및 가격 책정에 관한 의사결정은 마케팅 부서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물리적 증거가 때때로 일관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특히 서비스 스케이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물리적 증거 전략을 다기능 팀으로 전체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종종 필요합니다. 이상 1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